안녕하세요. 돌봄은 셀프로입니다. 지난 편에서 영양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우리 몸을 지키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지키는 게 영양제라면 마음을 지키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몸의 영양제가 비타민이었다면 마음의 영양제는 자기 확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 또 살쪘네. 오늘도 바쁘네. 아, 오늘 이 강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내 몸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서 마음에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 말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나 꽤 괜찮은데 하는 자부심은 외부에서 오는 걸까요? 상담 소통 전문가 이우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부심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 내 문장, 내 스토리가 나를 만든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확언이 뭔지, 왜 특히 중년에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에는 같이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자기 확언이란 긍정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게 아닙니다. 자기 확언 들어보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최고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게 자기 확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확언이란 1980년대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이 제시한 이론이에요. 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그 가치에 기반해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나의 가치를 찾아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확언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어요. 특히나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참가자들에게 효과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자기 확언이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한다는 뇌 영상 연구도 있어요. 전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 사고적,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뇌이죠. 의사결정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효과 없는 자기 확언 뭐가 있을까요? 근거 없는 과장된 나는 최고야 이런 거요. 또 현실을 부정하는 나는 날씬해 이런 거. 또 막연한 긍정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뇌가 거짓말로 인식해서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효과 있는 자기 확언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워왔어. 나는 오늘 이거 한 가지는 잘 해냈어. 이런 것들이요. 실제 경험과 가치의 근거에서 뇌가 받아들이는 거죠. 핵심은 자기 확언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진짜 강점, 진짜 가치, 진짜 경험을 말로 꺼내는 것입니다. 왜 중년에게 자기 확언이 특히 필요할까요? 중년의 시기 어떠세요?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내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게 바로 중년의 현실이죠. 중년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직함이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자녀가 독립하고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중년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정의해주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질 때죠.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직함도 역할도 줄어들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부르나요? 중년기에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중년에는 여기에 비교하고 후회하고 불안이 더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지?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나의 노년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요. 이때 자기 확언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앞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자기 확언은 심리적 위협감을 줄이고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자기 확언은 마음의 영양제이면서 동시에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자부심은 내부에서 만드는 스토리와 문장이다. 내 이름, 내 문장, 내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지 않고요. 타인이 써준 당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년이 자기 확언을 해야 하는 이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외부에서 나를 정의해주는 것들이 줄어드는 시기에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곧 내 현실이 됩니다. 효과 있는 자기 확언 만드는 방법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진실에 근거할 것.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세요. 거짓말은 뇌가 거부합니다. 두 번째, 현재형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뭐뭐 할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나는 뭐뭐 한 사람이야. 현재형이 뇌에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담을 것. 읽거나 말할 때 실제로 감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매일 반복할 것. 뇌는 반복으로 학습합니다. 아침에 3분, 잠들기 전 3분,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나만의 확언 만드는 공식. 나는 이런 핵심 가치와 강점을 가진 사람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증거를 통해서 그걸 압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5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시로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날에도 곁에 있으려 노력해 왔으니까요. 나는 회복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났으니까요. 중년이 멋지다는 건 옷 한 벌로 시작해서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걸 말해요. 내가 누구로 보이고 싶은지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자기 확언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중년을 위한 확언 10가지. 저도 처음엔 엄청 어색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달라지더라고요.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어봐도 좋은데요.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왜일까요? 내 뇌가 듣거든요. 중년을 위한 자기 확언 10가지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고 있어요. 나는 나를 돌볼 자격이 있어요. 나는 변화하는 몸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쓸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나는 내 강점을 알고 발휘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어색하셨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년에 필요한 건 기록하고 성찰하는 힘이에요. 걱정을 없애고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방법, 그 시작이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부터입니다. 오늘 10가지 중 딱
하나만 골라서 아침에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크게 소리내서. 처음엔 어색하고 웃음이 나죠. 괜찮습니다. 그 웃음도 좋은 신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몸에 영양제를 먹듯이 마음에도 매일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몸의 영양제는 꼼꼼히 챙기면서 마음의 영양제는 너무 오래 방치해 왔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차가운 눈길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서 나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나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그 말이 나를 만드니까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곧 나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게 돌봄은 셀프로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숙제 3가지. 하나, 오늘 확언 10가지 중 가장 마음에 닿는 문장 하나를 골라 메모지에 적고 거울에 한번 붙여보세요. 2, 내일 아침 거울 보면서 그 문장을 딱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3, 댓글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확언을 공유해주세요. 같이 마음의 영양제 나눠봐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돌봄은 셀프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